어, 임금은 좀 중요한 부분이고 근로감독관들이 아주 좀 정확하게 보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좀 있어야 되는지 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걸리는 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임금 지급의 4대 원칙 이런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많이 준수하고 있고 직접 주고 전액 주고 통화로 주고 정기로 주고 있고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은 사실 여기서 뭐 깊게 다룰 거는 다루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는데 좀 많이 걸리는 부분은 퇴직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이나 일치 퇴직금을 다 지급하느냐 이 부분이겠죠. 뭐 이 경우는 이제 14일 이내 지급하는 적법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합의를 해서 어 우리 회사는 매월 5일, 매월 10일에 급여가 지급되니까 그때 지급하는 거로 합의를 해서 뭐 지급 기일을 연장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회사 상황이 어려운 경우는 뭐 14일을 넘겨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근로자가 좀 얄밉거나 기분이 나쁘면은 뭐 미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임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시정 기간이 14일인데 평균 임금 사정이나 산정 등 계산상 단순착오로 인한 체불은 25일로 좀 늘어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체크 포인트가 임금을 일단 직접 지급하는지랑 사대보험료나 소득세를 제외한 채권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하는지 이 부분이 좀 그러니까 임금을 공제를 할 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공제해서 지급해야 되는 거고 현금이 아니라 쿠폰 등으로 지급하는지 뭐 임금 지급제 원리 1회인지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신용불량자라고 해서 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지급을 해주세요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회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단호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일 이내에 했는지 이거는 뭐 14일 이내 또는 동의서를 받았는지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야 될 것이고 통상임금을 적법하게 계산했는지 일반적으로 근로감독에서는 이제 매월 받는 임금, 고정적으로 받는 기본급, 식대 등에서 200% 나눠서 통상임금을 계산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식대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 이런 부분은 식대가 조건이 뭔지 그런 부분 좀 설명이 돼야겠죠. 뭐 이건 실비 변상적입니다. 아니면은 뭐 지급 조건이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이고 평균 임금을 적법하게 계산했는지도 이제 뭐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뭐 출산휴가 들어간 직원인데 그 기간을 포함해서 평균 임금을 계산했는지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연차휴가 수당이라든지 1년 동안 받은 상여금을 평균 임금 계산할 때 반영을 했는지 이런 부분이라 좀 이 부분이 좀 놓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평균 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했는지 이게 근로기준법 제2조 금기법 제2조 2항이 있는 제2조 2항이 있는 내용인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이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평균임금이 계산은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일수로 나눠서 나온 금액이잖아요.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은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이 된다라는 것을 좀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 그 노무사들 중에서도 놓치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 사실 감독관들도 이 부분을 크게 신경 안 쓰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근로기준법에는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 지키고 진행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는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비교하는 내용이 있는데 뭐 평균임금은 어쨌든 일상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는 취지인 거고 통상임금은 일단 지급받기로 약간 약정한 금액입니다. 이제 그리고 평균임금은 이제 퇴직금이나 휴업수당을 할 때 계산이 돼서 3개월 임금 총액에서 해당 기간 일수로 나눈 금액이고 판단 기준은 근로의 대가성이라서 통상임금에 들어가지 않는 임금들이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경우가 더 많죠. 범위는 이게 좀 더 큰 편입니다. 이제 통상임금은 이제 뭐 연장 야간 휴일 주휴수당 이런 식으로 기능을 하는데 이런 내용들은 연장 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평균임금보다는 일반적으로 낮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서로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차액이 좀 발생이 돼요. 이 내용을 보시면은 동일하게 2023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기준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받는 금액은 287만 원으로 같아요. 근데 구성 항목이 다릅니다. 기본급을 209만 원으로 잡고 연장 근로수당 50월 52시간을 해서 78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이분은 기본급만 287만 원이에요. 이 경우에 평균 임금을 계산할 때는 이분은 287만 원 나누기 이게 90일이니까 90일로 나눈 금액 이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분의 통상임금은 209만 원 나누기 209이기 때문에 그럼 만 원이죠. 그리고 이걸 하루로 변경을 했을 때는 8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평균 임금 95,667원과 8만 원을 비교했을 때 이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이 금액이 평균 임금이 돼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평균 임금을 구했을 때 아까 동일하게 287만 원 곱하기 3 나누기 90을 했을 때 동일하게 95,667원이 나오겠죠. 네, 여기서 이게 287만 원이 아니라 287만 원 곱하기 3입니다. 네. 근데 이분의 기본급이 287만 원 자체가 통상임금이기 때문에 이분은 209시간으로 나눴을 때는 이 만 원보다 더 높은 금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8시간을 곱했을 때는 이 금액이 나오고요. 10만 9,856원. 이 금액이 결국 9만 5천 원보다는 크기 때문에 이 금액이 평균임금이 된다는 거죠. 10만 9,856원이. 그래서 월 급여가 같더라도 통상임금 차이에 따라서 평균임금이 달라지는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직 뭐 퇴직금을 확정 급여형으로 지급하는 사업장에서는 이 평균임금 계산하는 게 좀 들어가기 때문에 이 통상임금 차이에 따라서 평균임금이 달라지는 부분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 노동청 감독관들도 이 부분을 좀 엄격하게 짚고 넘어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노무사님들도 그냥 매월 받는 임금 이 금액이 평균 임금이지라고 해서 아닌 건 알지만 그냥 좋게 넘어가는 이 부분이 있는데 엄격하게는 이게 좀 맞다라고 보시고 인지하고 계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